네, 저희 채널 이름은 킵스파크죠. 킵스파크. 네, 저는 그 킵스파크에서 PD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정모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킵스파크에서 우리 정모님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강민석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킵스파크라는 채널명이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킵스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파크를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스파크가 튀는 그런 정신 상태와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그 모토를 잡은 게 있어요. 모토를 한 줄 정도로 잡았는데 뭐냐면 Stay alive like a fish cook라는 이런 멋있는 문장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이 탄산이 넘치는 우리 콜라처럼 항상 깨어있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이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즈? 시리즈. 네. 그렇죠. 시리즈가 바로 우리 네임태그 토크. 가칭 네임택 토크인데 저희가 사실은 정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커리어가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죠. 스펙타클하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떤 업적을 이룬 분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 오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 커리어에 대한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쵸. 이런 여정들과 명함을 투영해서 풀어볼까. 근데 그 사이에서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생뚱맞은 직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하게 되었고 네.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계기들이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네. 그게 어떻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게끔 만들었는가 이런 포인트들로 좀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다. 네. 사실은 킵스파크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 동기잖아요. 네, 킵스파크가 네. 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학교 동기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과가 이제 경영학도다 보니까 저희가 경영 쪽이었죠. 창업팀을 만듭니다. 창업팀을 만들어서 저희의 그 창업팀 이름이 사실은 킵스파크였는데 맞아요. 20살 때. 네. 네. 그래서 아이템이 또 제조업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어떤 제조업이었냐면 탄산의 유출을 방지하는 병마개를 저희가 만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창업 대회도 많이 나가고 많이 그래서 나갔죠. 수상해서 실리콘밸리에 뭐 이제 견학도 운 좋게 갔었고. 다녀오고 그래서 그때의 좀 경험도 많이 생각이 나고 뭐 추후에 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킵스파크 팀 활동을 했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커리어를 갖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명함 스토리의 첫 번째 게스트는 저희 두 명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되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테크트리를 통해서 네. 지금 이 커리어를 계속 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오늘 주제를 선정을 한 게 경영학도 출신의 이색적인 커리어 여정. 일단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커리어 시작점은 네. 정말 뿌리 깊게 봤을 때부터 생각을 한다면 네.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네, 그때부터 네. 이 콘텐츠를 하기 위해 영상 편집을 배운 게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 네. 대학생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스킬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조금이라도 손을 닿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그러면 2015년 됐나요? 16년? 16년 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고 네. 두 번째 학기에 중도 휴학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니다가 휴학하는. 학교를 다니다가. 네. 그래서 학교를 한 달쯤 다니다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제가 휴학을 해버립니다. 휴학을 하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60만 원만 주십시오. 그 당시 편집 스쿨이 네. 60만 원이었거든요. 네. 60만 원만 주시오 해가지고
60만 원을 받고 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영상 편집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네. 등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게 뭐였냐면 네.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막 이렇게 VFX라고 하거든요. 네. CG, VFX, 3D 모션 그래픽 이런 걸 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대뜸 그 애프터 이펙트라는 어도비사의 애프터 네.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먼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는 엄청 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아. 캐릭터들이 나와서 음. 뭐 걷는다던가 음. 아니면은 이거와 이제 3D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네.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걸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뽑으면 음. 거기서 이제 모션을 주는 거죠. 네. 어떻게 움직여지고. 음. 그래서 얘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 어렵죠. 그랬는데 대뜸 그거를 내가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 내가 2주를 다니고 네.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튜토리얼 영상 보면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제가 그만뒀어요. 내가 그만두고 왜냐면 2주 그만두면 한 80%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80%인가 60%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환급을 받으면은 60만 원 받았죠. 네. 그리고 제 수중에 있었던 용돈과 30만 원 언저리의 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니콘 D3200인가 3100인가 카메라. DSLR 네. 하나 샀어요. 네. DSLR 하나 사서 네.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음식을 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쿡방을 해야겠다. 예. 쿡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컨텐츠는 대파 백단 썰기. 왜냐면 그 당시에 제 모토가 약간 백종원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백종원 선생님 테크트리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파를 100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단 정도를 사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웍하고 네. 중식도를 사고 DSLR로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촬영? 파를 20단 했어요. 진짜로. 결국에는 영상을 3편을 만들었어요. 네. 3편을 그래서 업로드를 했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그냥 네. 한 거네요. 네. 했는데 네. 3편을 하고 못 하겠는 거야. 음. 지금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이 구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기획을 했잖아요. 네네. 내 얼굴을 보는 게 민망했던 거예요. 민망하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준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네. 그래서 3편을 만들고 네. 한 편 업로드하고 나머지 2편은 업로드 못했어.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황하는 휴학생의 신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거의 우리 가족이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목조 주택 관련된 사업을 저희 형님께서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목조 주택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 튜토리얼 영상, 네네. 매뉴얼 영상을 네. 만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툴이 나한테 좀 익숙해진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영상 업계로 가야겠다라고 내 열정이 정말 꿈틀거렸던 계기는 휴학 막바지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가는 정말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나의 휴학 기간을 남기는 거 하나 없겠다.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국토대장정이요. 네. 이제 걸어서 우리 남한을 싹 돌았나요? 남한? 그쵸.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와. 633km를 걸어갔어요. 그럼 며칠이나 걸리나요? 딱 20일이 걸려서 네. 네, 갔고 여행 영상을 찍었어요. 아. 근데 그 영상이 꽤나 인상적이었나 봐요. 유튜브에 네. 올렸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 저 덕분에 용기를 내어서 쉽지 않은 시기를 이겨내려고 떠납니다. 와. 어떤 루트를 가셨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들을 해주니까 네네. 좀 나도 좀 뭐랄까 그런 꿈틀거렸던 열정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인스타그램 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소소한 일거리들이 생긴 거야. 프리랜서로서. 어.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네.
진짜 대학교 4학년, 3학년 말 이때쯤이면 솔직히 아시잖아요. 알죠. 불안하고. 불안하고 남들은 다 취업 준비 벌써 그쵸.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저도 취업 준비를 조금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웃기게도 그 당시에 이제 월에 한 2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받게 돼요. 어. 치킨 광고. 아, 네. 네, 기억납니다. 네. 네네. 대학교 3학년 말에 네네. 그 약간 파치킨, 네, 그죠? 파치킨, 파닭. 네, 파닭. 그거를 이제 아는 분 통해서 네. 받게 돼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의 외주였다. 제대로 된 외주였다. 그런데 첫 번째 외주가 200만 원짜리면 한 달에 200이에요. 한 달에 200. 한 달에 영상 6편이었어요. 6편 200. 아. 착취 수준 아닌가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데 네네. 학생이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네. 클라이언트죠. 네. 클라이언트께서 감사하게도 음.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는 피드백을 네. 받았었고 네. 뭐 대단히 큰 피드백 요구 사항들이 많이 없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나 이런 거 했다 또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했고 네네. 그거를 계기로 조금씩 음. 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음. 어떤 분을 제가 알게 됐는데 네네. 대기업에서 중국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네. 중국에 살다 왔었거든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넥팅도 다 커넥팅도 다시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음. 약간 저는 약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또 잘하시잖아요. 중국어도 잘하시고. 네.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순간에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영상을 잘하는데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가격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 중국어 강의 콘텐츠를 대기업의 강의 콘텐츠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와. 네. 물론 제가 네네. 직접 들어간 건 아니죠. 난 프리랜서 학생이었으니까. 그렇죠. 대표님이 계셨죠. 그러면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건가요? 편집을 제가 했죠. 편집을. 네, 네. 촬영할 때도 같이 가서 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되게 성황리에 잘 맞춰서 네. 그 대표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좀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거창한 거 필요 없고 기본적인 영상을 만드는 강의를 해줄 수 있냐? 강의를. 네. 어. 대기업에서 강의를 찍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 제가 강사로서. 와.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하면 해야죠. 되죠, 뭐. 기세죠. 네. 네. 그리고 뭐 걱정할 거 없고 네. 메인으로 들어가는 강의는 내가 하고 거기에 영상 제작 파트만 아. 1시간 반에서 2시간 분량으로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불이 나게 제가 또 그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도 노무사로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준다기보다는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웁니다. 맞아요.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죠. 배우고 네. 현장에서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내 지식이 되고 그게 이제 지식이 체화가 되는 거죠. 그치 네네. 내가 나의 또 지혜가 되는데 네네. 되는 건데 네. 그때 강의를 이제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네. 그 1년을 하고 나서 그 강의를 섭외했던 우리 대표님을 섭외했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담당자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다들 봐서. 좋게 보시네요. 비결이 뭐죠? 그냥 뭐 저는 사람 좋아하니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반가워하고 그리고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아. 자료도 다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또 그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좀 잘 피드백이 받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영상 외주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해봤으니까. 네. 그 치킨 광고 찍어봤으니까. 네, 합니다. 강의 영상들도 찍으세요? 강의 내가 했으니까. 네네. 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꼬가 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도의적으로 네. 이거를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쨌든 대표님 덕분에 그 자리에 그렇죠. 있었던 거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기회를 잡으려고 대표님한테 좀 사실은 그분은 저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강의 나가는 거는 대표님한테 사업소득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받겠습니다. 네네. 대신 영상 외주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네. 솔직히 내가 입장이었으면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돌하게 혹은 좀 무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좀 알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 어. 마음을 먹었죠. 와. 사업자를 내야겠다. 네네. 이제 이거부터가 좀 키포인트예요. 음. 여기서부터가 키포인트인 게 네. 뭐냐면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 수익 구조라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네. 모델 네. 그리고 그 그렇죠. 시장의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조사를 먼저 했어요. 어떤 식으로 시장 조사를? 시장 조사를 네. 그냥 구글링으로 흔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킵스파크 제조업을 했을 때 음. 탄산 유지 병막의 시장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상 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한국의 영상 규모는 얼만큼 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네네. 근데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한창 떴을 때였으니까 네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네. 실제로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가파른 커브를 가진 상승세였어요. 그때는 쇼츠도 없었어요. 그쵸. 쇼폼도 그때도 없었을 시기예요. 요즘하고는 좀 달랐죠. 많이 분위기가. 달랐죠. 네. 엄청 달랐죠. 네네. 그래서 좋아, 시장성은 됐어. 음. 그럼 구성원은 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나의 인적인 자원이 어떤가, 나의 역량은 어느 정도고, 특히 의사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실무자고,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가, 딱 이 세 가지였어요. 시장성 문제였고, 잘 못할지언정 잘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즐길 수 있고. 역시 우리 정모 PD님이지만 역시 경영학도이신 게 뭐 내부 전략, 외부 전략 다 이제 내부 전략 조사를 한 거잖아요, 우리. 했죠. 네. 예, 했고 네. 일단은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황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 말을 내가 뱉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네. 좀 허락 아닌 허락을 하지 말라고도 했을 거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거를 보여드리고 내가 그동안 영상 만들었던 거를 보여드리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네네. 형님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만큼은 좀 직장 생활을 하시기 내심 바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네. 그 코로나도 우리 정모님 커리어에 영향을 줬을까요? 왜냐면은 네네. 코로나를 통해서 네네. 되게 많은 활동들이, 네네. 액티비티들이 다 이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네요. 영상 네. 외주를 주는 파일도 굉장히 많았고 네. 네. 다른 곳에 투자를 못하니까 네. 갖고 있었던 모든 교육 과정이나 갖고 있었던 모든 홍보 과정을 다 음. 콘텐츠에 강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혜택을 좀 받아서 창업을 하고 지금 제가 5년 차, 6년 차인데 네. 그때까지 꾸준히 음. 그 기업에서 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돼서 네. 꾸준히 혼자 시작해서 네. 구성원도 조금 생겼다가 다시 조금 요즘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마음 맞는 감독님들과 재밌게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정모님의 커리어 스토리를 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커리어 토크다 보니까 좀 기로에 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고 싶은 말. 네, 뭔가 이제 한 10년 그리고 7, 8년 이렇게 쭉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때마다 뭐 사실 의사결정할 것도 있었고 아까 아버지한테 뭐 이제 그렇죠. 결정할 네. 것들도 많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하셨는지. 저는 진짜 고민할 거 없이 네. 딱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첫 번째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네. 뭐 커피가 됐든 뭐 인플루언서가 됐든 그 뭐 제조업이 됐든 있잖아요. 네네. 이 일이 시장성이 과연 있는가? 음. 이 시장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다 따졌으면 좋겠어요. 좀 비전이 있냐 없냐. 그렇죠. 네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이게 네. 열정만 가지고 뭔가를 네.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그 다음이 네네. 이제 열정과 관련된 그렇죠, 내가 그렇죠. 과연 이 네네. 일을 즐길 수 있느냐.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가에 그쵸. 대한 거죠. 네네. 내가 깜냥이 되는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시장성, 네. 내가 과연 즐길 수 있는지, 내 역량이 있는지 음. 이 세 가지. 너무 저도 동의하고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가 네.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음. 성공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 삼박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왜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뭐 하고 싶어 하면은 말 못하는 사람 스스로 빽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네. 뭐 정말 시장성이 없는 거를 하면은 과연 그게 될까라는 음.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고민한다고 물론 고민도 치열하게 해야겠지만 해야겠지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분야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좀 해보고 네. 좀 여러 가지 도전도 좀 해보면서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쵸.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네. 좀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강민석 노무사님의 네. 커리어 여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날의 음. 공인노무사 강민석님이 되셨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우리 킵스파크가 킵스파크가 우리 창업팀이죠. 우리 창업팀이 저는 첫 번째 그 다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시였고 네. 거기서 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쵸. 그 대표님은 우선 아이템을 가져온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 정무님은 그때 당시에는 뭐 영상을 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이제 뭐 마케팅 쪽이나 마케팅 아니면은 이제 그 외부적인 활동들 사람들도 그렇죠. 만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정작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네. 친구기 때문에 그 팀을 같이 들어갔지만 나의 역할은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관심을 갖게 된 게 이런 우리 팀 내 소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팀 내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문화. 이런 거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정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엄청 많았죠. 네. 와. 그럴 때마다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잘 맞았고, 진짜로.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죠. 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연결시키고 그리고 우리 조직의 문화를 좀 바꾸고 네. 이런 그렇죠.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우리 킵스파크를 하면서 이런 불꽃이 네. 좀 마음속에 생겼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갑니다. 이제 맞아요. 군대를 가는데 한 상병 때쯤이었나요? 네. 제가 발탁이 돼요. 우리 부대 인사개원 있잖아요. 행정병 중에. 네네네. 그때 제가 인사 업무를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인사 관리라기보다는 네. 행정이죠. 행정 쪽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휴가 네. 병사들 휴가 관리해주고 휴가 맞아요? 휴가 아니에요? 휴가 꿀 아니에요? 뭐 꿀이라고 그때 제가 어떤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게 네. 뭐 많이 힘들다거나 그게 이게 너무 잘 맞아 이건 아닌데 네. 그냥 이거 뭐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좀 주변에서 인정을 좀 해주더라고요. 이거 너는 이런 거 잘하는구나. 네. 그때 제가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인사 관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인사가 만사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 중요하죠. 그런 중요성들을 우리 뭐 부대 안에서도 좀 강조를 해주다 보니까 저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때가 이제 또 두 번째 좀 계기였다. 계기가 됐죠. 불꽃이 됐죠. 불꽃이 됐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했죠. 전역을 하고 네. 이제 제가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페인에 교환학생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경영학도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칼국수 집에서 이제 요리도 돕고 맞아. 서빙도 하고 맞아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외식업계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 준비할 때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렇죠. 면접도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대학생은 거기서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외식업계로 이제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업계는 뭐 식당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뭐 프랜차이즈로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한 기업에서 이 외식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인턴십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채용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네. 채용 공고에도 현장과 현장과 그 사무를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종합적인 외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네. 제가 흥미가 생겼죠. 흥미가 생겼다. 네네. 흥미가 생긴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흥미가 생긴 이유는 사실상 그때는 뭐든 제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든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이게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래요? 네, 좀 외식업계에서 저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외식업계가 뭐 요리를 하고 싶었다는 건 아니고 요리가 아니고 네네. 그 아까 백종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네. 백종원 선생님처럼 이제 외식 경영을 해보고 싶다. 외식 경영을 해보고 싶었던 그러기 거죠. 위해서 어쨌든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점포 관리라든지 네. 슈퍼바이저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그 채용 인턴십에 채용이 됐어요. 인턴십에 채용이 됐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네. 저는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일부 일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직으로 일부 일하고 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현장에서만 정말로 딱 가니까 그 안전화 있죠, 안전화. 네. 안전화랑 유니폼을 딱 주면서 네. 바로 설거지부터 하는 거예요. 설거지부터. 아 진짜로 와 그래서 거기 어디예요? 거기 와, 지금 어마어마하네. 말씀드릴 순 없는데 네. 사실은 그때 그런 약속도 했었거든요. 이거 네. 만약에 6개월 뒤에 본채용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네.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이 됐죠.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채용 절차법 위반하면 안 되고요. 아 우리 노무사님 계십니다 지금. 아. 네. 어쨌든 그래도 6개월을 제가 버텼어요. 6개월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거를 더 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섰죠. 고민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 요리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네. 이거 내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음.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시스템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였을 거고 그렇죠. 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돌파구도 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해보자라는 더 결단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어,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우연히 그 스페인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을 알게 돼요. 이 스페인드 그 대학생 때 갔던 스페인랑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커넥팅 더 근데 이게 커넥팅 더 닷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스페인 레스토랑에 제가 정말 그 당시 셰프님이 저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제가 곧바로 그 수셰프로 채용이 수셰프면 됩니다. 그러면 2인자인가요? 그렇죠. 수셰프가 이제 셰프님 바로 아래인데 아 진짜로? 네네. 근데 그렇게 뭐 이제 좀 영세한 곳이긴 했어요. 네네. 영세한 곳이긴 했는데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뭐 거기는 정말 이제 셰프님도 경력이 꽤 있으시고 정말 전문적인 요리를 하는 그런 곳이었죠. 진짜 큐진. 진짜 퀴즈인 파인다이닝이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해 보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적재적소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적성 있죠, 적성. 아까 정모님이 본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잘할 제가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아,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주방 일이. 주방 일이. 음. 뭐 그 주방이 되게 좁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행동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이렇게 다 와르르 무너지고 깨지고. 막 흔히 막 요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와장창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고되고 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 적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식에 대해서 깊은 좀 관심도 갖고 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요리에 네. 대해서. 요리 유튜브 하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요리에 대해서도 흥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파인한 음식을 제가 뭐 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이제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좀 그만두게 됐죠. 외식업계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네. 그때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나는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되냐. 제가 아까 그 군대 때 이제 인사개원을 좀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요리를 그만둔 이유는 이 일이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인사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인정도 받았고 네. 인정을 받았다 했지. 네. 네, 적성에도 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적성에 맞는다는 게 사실 인사개원이라고 하면은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맞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이제 사람, 그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저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둘 다인데 그 첫 번째 그 어떤 행정적인 그런 사무적인 일 네. 그런 일들은 적어도 제가 못하지는 않더라고요. 음. 제가 꼼꼼히 좀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누락 없이 네. 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흥미적인 부분에서는 네. 아까 정모님이 말했던 우리 인간 사람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결국에는 그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일인 거잖아요. 휴가는 그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아, 그 군인들은 휴가가 거의 생명이지, 생명. 생명이죠. 그 생명을 제가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면 너무 보람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일들을 이 공인 그렇죠. 노무사 자격증을 통해서 네, 힘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이제 네. 고시의 세계로. 고시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처음 한 6개월은 제가 열정이 너무 넘쳤던 거죠. 그래서 네. 막 하루에 5시간씩 자고 막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6개월 동안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었던 거죠. 왜요? 왜냐면 이게 의욕은 넘치는데 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많아요. 네. 근데 앉아서 집중을 못 하고 계속 졸고 근데 막 허벅지 꼬집고 다시 이제 앉고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또 제가 그때 환경이 제가 그 당시에 서촌에 살았어요. 네. 네, 경복궁 옆에. 근데 거기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놀러 오는 장소거든요. 네. 다 예쁘게 입고 네. 다 이제 뭐 레스토랑 이런 데도 많으니까 네. 다 놀러 오는데 네.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그 간극이 있구나. 갭이 너무 커서 되게 그 6개월은 제가 또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대학동 고시촌 네. 그쪽으로 이제 좀 이사를 가면서 근데 이게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딱 가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모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이거 전술인데요, 엄청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쪽으로 모이는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그때도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맞춰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노무사가 이제 됐죠.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한 번에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 2차 시험을 두 번째 봤을 때 그러면 정확히 공부 기간이 한 1년 반 좀 네, 한 1년 9개월 정도. 1년 9개월? 네. 되게 빨리 된 편 아니에요? 평균보다는 조금 빨리 된 것 같아요. 평균보다는 뭐 더 빨리 되는 더 똑똑한 분들 많으시죠. 되게 빠른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운이 너무 좋았죠. 운이 너무 좋았고 지금은 또 그 노무사 시험이 1차 시험이 이제 문항이 제가 봤을 때는 25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40문제로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대로인데 세상에. 문항이 거의 2배가 된 거야.
공부량이 좀 더 음, 많아질 수 있겠네요. 엄청 많아졌죠. 난 잘 모르긴 네네. 하지만. 뭐 어쨌든 그간의 우여곡절도 있었고 네. 그런 스토리도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제가 노무사가 됐어요. 네. 되게 감사하게도 노무사가 돼서 지금은 노무 법인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돌아왔어요. 네. 이제 많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처럼 뭐 기업에 입사해서 네. 뭐 쭉 커리어를 이어온 게 아니라 네. 좀 현장에서 있다가 요리를 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는 기간도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저는 제 스스로 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거를 저는 1년에 도전을 해보면서 네. 이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몸소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사실은 뭐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그쵸. 그리고 가치가 있죠. 그게 너무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법인이 제가 법인을 선택했을 때도 네. 그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네. 뭐였냐면 저희 법인의 채용 공고를 보는데 유일하게 이 비전을 적어놓은 그런 공고였어요. 네. 그래서 그 비전이 뭐였냐면 우리 회사는 조직의 건강한 성장과 네.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다. 라는 비전이 있었고 네. 저는 그 비전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한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좀 이끌어내고 네. 그리고 거기 다니는 구성원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참 웃긴 게 좀 네. 복받치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 삶이 주마등처럼 그때 막 설거지 하고 막 접시 닦고 그 모든 전이들이 다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본인의 그런 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이제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이런 점이 참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지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의 이런 여정이 정말 우리한테는 가장 특별한 거긴 하겠지만 네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그렇죠. 더 많은 배움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많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편, 본편으로서 우리 게스트분을 모시고 그분의 커리어 여정을 한번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서로 아는 친구 사이기 때문에 네. 얼추 아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지만 게스트분들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요. 컨택을 하니까 네. 더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